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뭐, 잘 지내셨냐라고 얘기한 게 좀 머쓱해질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또 그 큰일 난 일이 있었죠. 군사훈련 중에 이 전투기가 잘못 그 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이 민가에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함을 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글쎄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인데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만나 뵙기 전에, 먼저 우리 김유성,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유성 차장님이랑, 우리 한 주 동안에 있는 정치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유성 차장님.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그럭저럭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에 그래도 좀 너무 여러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예. 이게 요새 좀 이 어수선한 데다가 또 이 정치 쪽에서 네. 정치 인사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 우선 그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던 장제원 전 의원 예. 성폭행 혐의로 지금 피소가 된 상태죠. 물론 본인은 예.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캐비닛이 열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면은 요 분이 불출마 선언한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네. 약간 좀 대통령실과 석연치 않았던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캐비닛이 안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SNS 통해서 이제 시국을 부담을 줄 수가 없다, 누명을 벗겠다면서 탈당했죠. 예. 근데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런 탈당하는 수순이 보면은 어쨌든 간에 좀 거의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하는 행동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사실은 윤핵관이 지금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또 마약 던지기로 이게 예. 또 수사를 받지 않나요? 예. 아유, 교수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딱 대본에 가져오긴 LC로 가지고 왔는데 예. 근데 이거 다 보도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아직은 그래도 혐의가 좀 아직은 이게 된 게 아니라서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니 사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예. 이 의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안심을 하고 이철규 의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현역 중진 의원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다가 경찰에 적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10월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알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거를 거의 몇 달을 묵힌 게 아니냐, 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 진척 속도가 좀 느렸던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실수했나? 그리고 찾았더니 연합뉴스에서 이미 경찰 이철규 아들 신원 특정 53일 뒤 검거 불기소 전력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근데 뭐 다 나오네요. 뭐 여기 경향신문은 이철규 장제원 이딴 스캔들 뭐 이런 거. 어휴 깜짝이야.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기사를 쓰다 보면은 좀 많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유명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냥 일반 사인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름이나 사는 곳 지명은 정말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철규 의원 아들 얘기는 뭐 셀 수가 없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보면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교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들이 담는데 그냥 왜 이러실까? 근데 하긴 또 보면은 저희 또 그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명도 자식이 또 그렇게 뭐 좋지 못하라는 소문도 있고 해야 하니까 그리고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그런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뭐 닮으란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식 키워 보시잖아요. 그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볼 때 이철규 의원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예전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사하시던 분도 아들 때문에 정계도 결국 은퇴하시고 그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 정말 뭐 자식 불미스러우니 송구스럽다.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뭐 얼마나 이철규 의원이 그 힘들겠어요. 그 아들 문제로. 공교롭게 보면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참 아들 문제로 속을 썩네요. 근데 장제원 전 의원은 이제 과거에 아들 문제로 속을 썩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 문제로 이게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근데 사실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뭐 탈당했죠. 그죠? 탈당하고 뭐 누명을 씻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장제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좀 그걸 봐야겠죠. 뭐 이게 어떻게 이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죠. 그렇죠. 아직 뭐 혐의가 완전히 입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그렇죠.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주장도 우리가 충분히 적어야 되고 어제 그 SNS가 아니라 문자 뭐 이런 것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앞뒤 문맥 다 잘라놓고 그것만 보도하는 게 어딨냐라는 게 장제원 전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사실 좀 이 수사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이제 그 검찰 혹은 이런 경찰들이 이제 정권에 좀 뭔가 기우를 눈치를 채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이제 안 하던 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경향신문 좀 아까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비슷한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좀 이게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더군다나 핵심으로 불리우는 분들이 줄줄이 이게 구설수에 오른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수사를 받죠. 이철규 의원한테. 일단 받고 아마 근데 저 실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성은 나왔대요. 그래도 정치인의 공인의 아들이라서 어느 정도 이철규 의원의 이제 정치 생명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요새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친윤들의 순환 시대가 좀 순환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참 뭐 어떤 평론가가 권력이 참 무상하다. 원래 그분 건 모르셨나? 원래 권력은 무사한 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있을 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 막 있을 때 그 큰 소리 뻥뻥 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이 상당히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만일 조기 대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대선 준비에 가장 박차를 가하고 계신 분 그리고 굉장히 요새 자신감이 많이 높아지신 분 누군지 아시죠?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인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전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 검찰하고 결탁했다는 추측이라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게 매불쇼가 거의 뭐 한 100 몇십만, 거의 그러니까 진보 쪽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대의 그 유튜브 채널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거의 뭐 몇백만 명, 몇십만이 보는데 이렇게 좀 본인 추측성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당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 한일 등과 당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었다.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타이밍이 연관성이 있다. 검찰하고 이게 이제 짰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실제 2023년도에 그런 뭐 8월, 9월에 이재명 유고설, 그러니까 플랜 B 그게 있었어요. 컨팅전시 플랜이 필요하다 있었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이 정도고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모 정치 평론가가 했던 얘기가 좀 약간 부풀려진 감이 있기는 한데 그 안에서 이미 모 의원을 추대하기로 당대표로? 그러니까 20, 30명이 그렇게 좀 규합을 했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사실 뭐
이런 지나와서 그 2년 지나와서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정황도 있었겠구나라는 이해는 되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근데 지금 한창 이제 그 비명계를 감싸나 뭐, 행보를 하다 많은 보니까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뭔가 롤백이 된 느낌이 좀 또 있어서요. 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도 뭐 악수 중에 악수라고 예, 예, 얘기를 예, 했다고 예.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예. 비명계가 세는 약하더라도 이게 스피커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 번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증거는 없고 타임 스케줄 그리고 본인의 추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부적으로 하실 말씀인데 과연 외부적으로 이것도 최대 플랫폼 나갈 만한 이유를 일인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인물이면 절대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 저희들 내부에서 봤을 때 이게 최소한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라 만나지 않거나 안 만날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그렇다는 분석이 많죠. 예. 그래서 최소한 뭐 저희 일전에 만난 박용진, 김부겸, 뭐 김동연 이 사람들도 뭐 김동연은 물론 아닐 수 있긴 하지만은 비명계 중에서도 뭔가 속아내는 작업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뭐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예. 사실은 친문 쪽에 이렇게 좀 이 깊이 관여한 분, 그러니까 친문 핵심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은 예. 사실은 아직까지 안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예. 김경수 전 지사 안 만났죠? 만났나?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났나요? 예.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하고는 아직 만나질 않았고. 진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하면은 거의 뭐 이제 만날 비명은 다 만나신 게 되는 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근데 전 이거 보고서 이 민주당의 미래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게 예. 사실은 단순히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부터 가장 못 믿는 예. 이 전선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 있는 예. 집단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대통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일이죠. 또 기본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을 또 엄청 길게 해요.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치 않게 나온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아니 AI가 아니라 한국 엔비디아 예. 그것도 사실은 뭐 예정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툭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성남시장 시절 때랑 경기도지사랑 지금은 뭔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 무게감을 감당할 만큼의 적응력은 아직은 또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니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미국에서 정치 컨설턴트인데 예. 이 로저 스톤이 그 닉슨 행정부 시절부터 공화당 정치인들을 이 물 밑에서 물 위에서 도와주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지난번 1기 때 당선에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마가도 원래 로널드 레이건이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그 레이건도 또 관련이 있고 뭐 이런데 이 로저 스톤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정치는 악명을 들어도 무관심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논란을 일단 피하면 안 돼요. 그 논란이 없으면 논란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 볼 때에는 그 K 엔비디아 그 예. 얘기를 했을 때 막 저쪽에서 뭐 사회주의니 뭐니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왜 이렇게 왜곡하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뭐 문맹이라는 얘기 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더 세게 해서 논란 더 키워요. 예. 이거는요. 그 로저 스톤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아주 정통 전략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우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땐 나쁘지 않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거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참 탄핵은 결정 언제 나온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그게 이번 주 나온다는 얘기가 쑥 나갔다가 탁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진짜로 이게 뭐 다음 오늘이 예, 예. 목요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주 최소한도 수요일이겠네요. 2, 3일 전엔 예예. 그러니까 한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 그럼. 주 화수 정도의 예고가 나오고 금요일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전부 금요일 나왔다고 예, 예.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신 있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최소한도 저 수요일 이후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네. 월요일 날 얘기해줘도 2, 3일 전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인데 뭐.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네요. 글쎄요. 좀 이후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 좀 시점상으로는 저기 명확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탄핵 심판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대충 그 감은 오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네? 기각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대요. 기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이 소추 이 요인이라고 저쪽에서 꼽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다. 예.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기각이 돼버리잖아요. 네. 임명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리고 예.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게 줄줄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사로 쓰겠습니다. 아니 그 자세한 내용은 예.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한테 왜냐하면 그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예. 그런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신박하다기보다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논리라서요. 이거 이게 좀 정말로 좀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을 하던 말던 예. 인용을 하던 기각을 하던 소음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신중한 모습을 하고 진중하게 진행한다는 인상을 주면 예. 모든 논란이 이렇게 커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공수처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됐으니 네. 참. 근데 오늘 그 여론조사 나왔죠? 예, 일단은 저는 뭐 관심 있게 본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여론 동향을 좀 봤는데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예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정치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그런 그 부분이 거의 한 60%가 넘도록 62%. NBS 조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MBS 조사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할 거다. 이거의 거의 한 2배 이상인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탄핵에 동조를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꽤 된다 부분, 이거죠. 꽤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3월 3일부터 5일까지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예. 전화 면접 조사인데 예.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고요. 예. 지난주에 나왔던 그 ARS 조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예. 여기에서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50%가 넘게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예. 어제 솔직히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멘트 따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네, 얘기를 예. 하는 과정에서 일단 ARS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강성 지지층들만 응답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내일 나오는 MBS를 한번 봐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29% 나왔죠. M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29% 나왔습니다. 29% 나왔죠. 일렬로 나래비 세웠을 때 29%. 29%죠. 예. 그러니까 29% 나온 거는 사실은 이거 50% 넘는 조사고 이게 굉장히 차이는 크죠. 갭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오차범위 내죠. 아주 예. 박빙의 양당의 박빙이긴 하지만, 일단은 민주당보다 좀 뒤진 게 7주 만이 그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전략적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도부도. 근데 그 딴 사람 얘기를 안 듣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또 말로는 또 지도부는 또 본인들은 어떤 그런 광화문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강제한 적 없다, 거리를 두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또. 아니 말이 바른 말이지. 그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 거리 두고 있네 이렇게 봅니까? 예. 저거 뭐 그냥 묵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리하는 단계가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게 56%. 그리고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62%면 예. 이거를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냥 거기에 좀 군중 물론 거기 모이신 분들은 또 그들만의 예. 문화가 있으니까 또 뭐라 판단을 예. 접어두고 그냥 거기에 가서 본인들의 어필을 하는 게 어떤 당이나 국민보다도 본인의 어쨌든 정치를 위해서 본인의 재선과 지역구를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좀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 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예. 뭐 하간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못할 수도 있고요. 일단 탄핵 결과가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와야지 뭐가 될 테니까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